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제 파업 논문 발표하려는 발표자 허정원입니다. 오늘 자연어 처리팀에서 같이 논문 읽기로 한 사람은 이제 저하고 조혜창님 그리고 박산희님 이 논문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읽으려는 논문은 이제 Palm Scaling Language Model with Pathway라는 논문인데요. 패스웨이를 이용해서 이제 대규모 언어 모델을 이제 확대시키는 그런 방법을 다룬 논문입니다. 팜은 이제 TPU라고 해서 이런 뉴럴 네트워크 처리에 특화된 칩에서 학습이 됐고요. 이 논문의 저자는 이제 아칸샤 초달이라고 해서 스탠포드를 졸업하시고 구글 브레인에서 이 논문을 쓰신 걸로 보입니다. 이 논문은 지금 현재 아카이브 프리프린트 22년 4월에 등재된 논문입니다. 네. 논문 내용이 사실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일단 임의로 5파트로 좀 나눴고요. 인트로덕션, 모델 아키텍처, 트레이닝, 이밸류에이션, 디스커션 이렇게 5파트로 이제 발표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소개입니다. 현재 이제 대규모 언어 모델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최근은 이제 챗 GPT 같은 게 현재 유행이고, 또 이제 과거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나온 언어 모델들을 나열해봤는데요. 일단 이 사진들은 이제 GPT-3 같은 경우에는 로고가 있어서 이걸 넣었는데, 나머지는 임의로 그냥 제가 비슷한 사진을 넣었습니다. 이 논문들 이제 GPT-3, 글램, 람다, 고퍼, 메가트론, 튜링, 에너지 이거는 다 이제 시간 순서대로 좀 나열했고요. 이 밑에 써 있는 숫자들은 175 빌리언 이 모델의 파라미터 수인데요. 점점 이제 파라미터 수가 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연구가 계속된 거는 이제 이렇게 파라미터를 확장할수록 성능이 좋아졌기 때문인데요. 크게 4가지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모델 크기를 키우는 거. 두 번째로는 이제 학습할 모델의 이제 토큰이라는 건 이제 어떤 단어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런 단어 수를 증가시키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로 데이터셋을 좀 더 깨끗하고 정제된 걸 사용하는 다양한 소스에서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모델 학습하는 걸 이제 스펄시 액티베이트 좀 그런 이제 넓게 되어 있는 걸로 모델 학습할 때 비용을 좀 줄이는 방법으로 연구되어 있습니다. 다음 논문은 이제 1번 방법에 이제 논문 크기를 이제 스케일링하는 걸 계승해서 이제 모델 크기를 540 빌리언 그러니까 5,400억 개까지 파라미터를 내고 7,800억 개 토큰으로 이제 학습시켰습니다. 이렇게 모델 크기를 키울 수 있는 건 이제 패스웨이라는 그런 대규모 모델 학습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때문인데요. 네,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 논문에서 크게 좀 비교하고자 하는 건 6가지 항목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스케일링 했을 때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패스웨이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스케일링 했을 때 성능 향상이 있었다. 섹션 6에서 이제 다룰 내용입니다. 그리고 breakthrough capability라고 해서 이제 대규모 모델을 학습했을 때 새로운 능력을 발견하는 걸 이제 확인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discontinuous improvement라고 해서 모델 파라미터를 이 논문에서는 세 가지 모델 파라미터로 학습했어요. 8B, 61B, 그리고 540B 이렇게 했는데 더 큰 모델로 갔을 때 이제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급격한 성능 증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국어에 대한 비교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후속 연구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언급하고 있고, 바이어스 앤 톡시티라고 해서 프리트레인드 된 언어 모델이 갖고 있는 그런 편견과 그런 독성에 대해서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파트입니다. 모델 아키텍처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은 이제 논문 마지막 부분에서 well established recipe를 사용해서 이제 모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미 있는 이제 다양한 논문 기반으로 이제 모델 아키텍처를 만들었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각각 이제 이 논문은 그리고 이제 attention is all you need 이제 트랜스포머를 알고 있다고 이제 기반으로 좀 네, 작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디코더 원리 셋업입니다. 이제 각자 이제 많은 것들이 있는데 차례차례 슬라이드 넘어가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논문을 이해하려면은 트랜스포머를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야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풋에 I am a boy라는 문장을 넣는다고 쳐보면은 이게 이제 토큰이 돼서 그 인풋 임베딩에 대해서 이렇게 벡터로 하나씩 변하게 됩니다. 뭐 4개의 토큰이 들어오면 이제 4개의 벡터가 되겠죠. 4개 임베딩 벡터가 생기게 되고 여기 이제 어 스탠다드 이제 트랜스포머 어텐션 이즈 얼리드에 대해서 나온 건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이라고 해서 이제 이 토큰들을 한 번에 학습시키기 때문에 그 위치 정보를 기록하기 위해서 이 포지셔널 인베딩을 더하게 됩니다. 이제 이게 이제 여기까지 작업이고 이제 멀티 헤드 어텐션이라고 해서 이 임베딩 벡터들을 여러 개 이제 어텐션 헤드로 쪼개서 이제 학습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모델의 모델의 사이즈라고 하고 이게 시퀀스 렌스라고 하면 이제 모델의 사이즈를 K개의 어텐션 헤드로 이제 H 길이만큼 이제 쪼개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H가 1이라고 하면은 여기에서는 이렇게 쪼개지게 됩니다. K는 이제 3이 되겠죠. 여기서는. 이게 쪼개진 것들이 이제 쿼리 키 밸류로 해서 이제 스케일드 닷 프로덕트 어텐션이 되는데요. 쿼리와 키를 이제 곱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마스크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디코더에서만 드러나는 특성입니다. 이제 멤버를 다시 살펴보게 되면 I, am, boy라는 토큰과 쿼리와 이제 키를 임의로 이렇게 활성하게 되면 이렇게 어텐션 스코어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이 문장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이제 서로 주의 깊게 보고 있는지 그런 항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디코더에 있는 마스크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토큰이 들어왔을 때 이제 다음 단어 토큰도 이제 다 함께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단어를 이제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마스킹을 해서 그 처리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I 토큰이 들어왔을 때는 자기 자신이 이제 I까지밖에 못 보게 되고 이제 뒤에 거는 다 마스킹이 돼서 보지 못합니다. M 같은 경우에도 이제 I와 M까지 되는데 보이는 이제 보지 못하게 이렇게 마스킹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디코더는 자기 다음 단어를 이제 예측하게 되는 그런 오토 리그레시브 이제 자동 회귀적인 모델이 돼서 좀 생성 모델에 적합한 형태가 되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디코더 얼리드 셋업이라는 건 이런 생성 모델에 좀 더 적합한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어텐션 이즈 얼리드에 나온 그 그림이라면 여기서 이제 어텐션 레이어와 그리고 멀티 레이어 퍼센트론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멀티 레이어 퍼센트론에서 이제 중간 활성화 액티베이션 레이어가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이 팜에서는 스위글루라는 걸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그래프는 사실 이제 스위스 액티베이션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여기다가 이제 GLU는 이제 게이티드 리니어 유닛이라고 해서 이런 액티베이션에 대한 파라미터도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가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이 논문에서는 학습하는데 퀄리티를 증가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패러럴 레이어인데요. 원래 이제 디코더 원리 셋업이라면 여기 이제 토큰이 X라고 하면 X에 이제 레이어 놈을 거치고 어텐션을 거치고 되고 여기까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를 거쳐서 여기죠. 더하게 돼서 이제 이거를 다시 멀티레이어 퍼센트론에 넣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X하고 더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근데 이 논문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두 개로 쪼개서 동시에 이제 패러럴하게 동작할 수 있게 합니다. 여기 X가 있으면 여기 레이어 놈을 거치고 이제 어텐션 여기를 거치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X가 레이어 놈을 거치고 이 멀티레이어 퍼센트론 얘를 거치게 돼서 이렇게 병렬적으로 계산되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서 이제 모델은 15% 빠르게 학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멀티 쿼리 어텐션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멀티 헤드 어텐션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아까
잠깐 이제 트랜스포머 설명해 드렸을 때 이제 그 임베딩 벡터들을 그 어텐션 헤드만큼 쪼개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K가 만약에 여기서는 3이고 H가 1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4개씩 쪼개지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여기에서는 키하고 키하고 밸류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렇게 쪼개지 않고 쿼리만 이제 3개를 쪼개서 사용하고 키하고 밸류는 이제 한 차원으로만 사용하면서 디코딩 할 때, 그러니까 추론을 할 때 이제 속도 향상을, 코스트 세이빙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예전에 자연어처리 팀에서 한번 발표하셨던 그 로터리 포지셔널 임베딩에 관련된 건데요. 이 식은 이제 기존의 시누소이달 그런 포지셔널 임베딩이고, 이 우측의 식은 릴레이티브 포지셔널 임베딩에 대한 식입니다. 이 로터리 포지셔널 임베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제까지는 뭐 에디티브하게 해서 포지셔널 임베딩을 했다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그 곱셈, 멀티티브를 사용해서 위에 인풋 벡터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이거에 대한 스칼라 값 손실 없이 이렇게 로테이션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논문에서는 이 로터리 P를 사용해서 성능을 높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캐블러리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센텐스 피스라는 보캐블러리 만드는 기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다국어에서 이제 256개의 토큰을 사용해서 너무 많은 토큰 없이 이제 학습시킬 수 있는 그런 기법이고요. 그리고 튀어는 토큰이 이제 손실 없고 이제 복구 가능한 그런 특징을 지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특히 공백에 대한 정보가 다 기억된다는 특징인데요. 공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딩 같을 때 이제 파이썬에서는 인덴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면에서 성능을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앞서 나온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면요. 이제 스위글루는 이제 퀄리티, 그리고 패럴레이는 속도, 그리고 멀티쿼리 어텐션은 학습하는데 코스트 세이빙, 그리고 로우피는 이제 퍼포먼스 증가, 그리고 아까 언급하지 않은 게 있는데 shared input output embedding이라서 자주 사용되는 input output embedding은 미리 좀 기억했다고 합니다. 논문에서는 이게 정확히 어떤 역할을 했다고 밝히지 않았지만 아마 성능이나 코스트 세이빙하는데 역할을 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아키텍처에는 바이어스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바이어스 사용하지 않을 때 안정성을 높일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고요. 보캐블러리 같은 경우는 이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델에서 스케일링하는 하이퍼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트랜스포머 레이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차례차례 증가하게 되고요. 먼저 말씀드리면 이 모델은 이제 세 개의 파라미터 수로 학습이 되었습니다. 이제 8B가 가장 적은 파라미터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설명드리자면 헤더의 개수, 그 멀티 헤드 어텐션의 헤드의 개수는 216개고, 그리고 헤드의 사이즈는 항상 256개로 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곱하게 되면은 D 모델 사이즈하고 같게 되는데요. 네, D 모델 사이즈는 이렇게 되고, 그리고 총 파라미터의 개수는 이렇게 됩니다. 보듯이 이제 빌리언 단위고요. 그리고 또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 아까에서 봤을 때 그 멀티 퍼스트론, 멀티 레이어 퍼스트론에 해당되는 걸 텐데요. 그게 항상 또 이제 모델 크기의 이제 4배와 같게 설정했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모델 아키텍처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파트인데요. 이제 학습할 때 어떻게 학습했는지에 대한 내용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학습할 때 780빌리언, 7,800억 개 토큰을 사용했고요. 이 토큰은 이제 웹페이지, 책, 위키피디아, 뉴스 아티클, 소스 코드 이런 데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특이한 점은 이제 그 코드 데이터를 이제 GitHub에서 가져왔다고 하는데요. 뭐 자바, HTML,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그런 좀 대중적인 언어로 제한하고, 이제 또 소스 코드 같은 경우에는 파일 중복이 많기 때문에 레벤슈타인 거리 기반으로 이제 좀 중복을 제거해서 196GB 정도의 소스 코드가 이제 학습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데이터 비율은 이렇게 다음과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논문에서 이런 대규모 모델 학습하게 가능한 그런 패스웨이에 대한 설명인데요. 크게 이제 TPU 파드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씩 TPU고요. 그리고 이제
학습할 때 각자 이제 배치를 두 개로 쪼개서 두 개의 파드에 나눠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자 이제 TPU 파드에 하나씩 이게 두 개의 역할로 나뉘게 되는데요. 첫 번째 A는 이제 그 그라디언트를 계산하고 이제 포워드, 백워드 패스를 계산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스텝에서는 이제 두 개의 TPU 파드 간에 그라디언트를 정보를 교환하고 그다음에 그라디언트 업데이트라는 그런 투 스텝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굉장히 많은 병렬성을 가질 수 있었지만, 이제 그라디언트를 교환할 때 많은 트래픽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생겼는데요. 각 이제 스텝마다 1.3GB의 그라디언트를 교환해야 돼서 총 이제 한 스텝마다 81TBPS라는 폭발적인 그런 워크로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거를 해결할 수 있게 이제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좀 효율적으로 빠르게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걸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모델과 학습 방법을 좀 학습 효율을 좀 비교해 놨는데요. 이전까지는 뭐 하드웨어, 애플로스 유틸라이제이션, 플로팅 포인트 오퍼레이션 per 세컨드라는 수치로 좀 비교를 했는데요. 이 수치는 이제 컴파일러나 여러 가지 세는 방법론에 따라서 좀 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이제 모델 애플로스 유틸라이제이션이라는 수치를 이제 가져와서 이걸 비교하게 됩니다. GPT-3 고퍼, 메가트론 튜링 에너지하고 비교해서 뭐 가장 좀 높은 효율성 가진 학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습할 때도 이제 좀 일반적인 설정을 다 따랐습니다. 이제 논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했다고 하고요. 차례대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웨이트 이니셜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다들 이제 들어오는 뺀이라는 그런 인풋 데이터의 베리언스 스케일링으로 학습되고요. 노멀라이제이션이 되기 때문에 이제 루트가 씌워진 걸 볼 수 있다. 근데 인풋 임베딩 같은 경우에는 노멀라이제이션이 되기 전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옵티마이저 같은 경우에는 아다벡터라는 어댑티브 벡터인데 이제 벡터라이제이션 없는 걸 사용했고요. 이거는 이제 아담의 이제 파라미터 스케일링이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효과는 이제 모델 파라미터 사이즈가 바뀌어도 그거에 맞춰 이제 러닝 레이트를 조절해 줄 필요가 없다는 그런 점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옵티마이즈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를 정할 수 있는데요. 그 어댑티브 옵티마이저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어댑티브에 대한 모멘텀 값이 있게 되는데요. 이 모멘텀 값이 이제 보통 베타2 값은 0.99를 설정해 준데 이거를 이제 다이나믹하게 해주면서 이제 숄터 윈도우에서 좀 더 추론할 때 성능이 안 좋아지는 걸 막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스 펑션 같은 경우에도 뭐 이거는 NLN 네거티브 로그 라이크드 로스를 사용했고, 근데 추가적으로 이제 Z 로스를 해가지고 이제 그런 분포가 0에 가깝게 이제 설정했다고 합니다. 배치 사이즈도 이제 다이나믹 배치를 사용했는데요. 가장 큰 모델의 경우 이제 트레이닝 스텝 5000K, 50K 그러니까 5만 번까지, 50만 번까지는 이제 512 배치를 사용했고, 그리고 115K까지는 이제 2배로 늘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또 2배로 늘려서 학습했습니다. 이렇게 한 거는 이제 스몰러 배치가 이제 학습 초기에 좀 샘플 리피센트 한다는 특징 때문에 그렇고요. 큰 배치가 이제 점점 갈수록 이제 그라디언트 에스티메이트에 좋고 그리고 TPU 효율을 높이기 때문에 이렇게 점점 배치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또 있는 시퀀스 렌스 같은 경우는 이제 2048 토큰으로 다 합친 다음에 나눴고요. 이게 뷰샷으로 학습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요. 비트와이즈 디터미니즘이라고 해서 이제 학습할 때 어느 스텝에서 멈추더라도 그 스텝에서 다시 학습시켜도 똑같은 결과를 낸다고 합니다.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랜덤 액세스하게 만들어서 학습할 때 뭐 다시 재현 가능하다고 했고요. 드롭아웃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학습하는데 이제 이렇게 스파이크가 관측되는데요. 보통 이 스파이크가 이제 잘못된 데이터가 나왔을 때 로스 값이 튀면서 이렇게 발생하는데 20번 정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파이크가 발생할 때마다 그 부분을 일부 떼어가지고 이제 완화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데이터의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데이터를 빼서 이제 따로 에밸레이션 스터디를 했는데 그때 이제 스파이크가 관측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렸지만 좀 더 연구해 봐야 할 게 그런 모델의 이제 파라미터나 그런 데이터의 조합이 그 스파이크를 발생하는 걸로 그냥 추측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트레이닝에 관한 파트였고요. 아까 질문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뭐 그렇게 대단한 질문은 아닌데요. 제가 이쪽을 잘 알지 못해서 아까 이게 구글 브레인 논문이라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네네. 근데 이게 깃허브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금 이제 인수하고 운영이 되고 있는 회사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크롤링이 가능한가요? 아니면은 뭐 그냥 법적으로 그냥 허가해주는 그런 어떤 범위가 있는 걸까요? 저도 법에 관해서 정말 잘 알지 못하지만, 저도 이걸 좀 잘 알아보지 못해서 아마 뭐 협약, MOU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 뭐 생각이 듭니다. 네. 아, 네, 네. 정확하게 답변, 답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신가요? 방금 소리가 들렸던 것 같은데.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제 네 번째 파트는 이제 이밸류에이션에 관한 파트입니다. 먼저 이제 이 논문은 이제 글램하고 GPT-3하고 이제 잉글리시 NLP 태스크 29개를 비교하고 있는데요. 전부 다 이제 28개, 29개 중에서 하나를 빼고 이제 28개의 소타를 달성한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샷 세팅에 관해서 이제 24개의 소타를 달성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빅벤치라는 좀 새로운 이제 구글에서 만든 벤치마크가 있는데요. 이거를 했을 때도 이제 일반적인 사람이 이 정도의 수준의 문제풀이 능력을 가지고 있고, 뛰어난 사람이 이 정도의 문제풀이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파암이 뭐 일반적인 수준까지 풀 수 있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강조하는 게 이제 큰 모델 파라미터가 늘어날수록 이제 새로운 문제풀이에 대한 그런 특성들이 이제 랭거지 모델에 생겼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리즈닝에 왔는데요. 이것도 자연어 처리에서 이제 체인 오브 다우스라는 논문을 발표했던 내용에서 좀 중복되는 내용인데, 이제 체인 오브 다우스를 사용해서 이제 추론하는 그런 성능이 굉장히 향상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체인 오브 다우스가 있을 때 accuracy가 58%였다면 없을 때 이제 17%로 굉장히 성능이 많이 향상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코드 태스크가 있는데요. 아까 섹션 3에서 설명드렸듯이 이제 많은 이제 소스 코드도 학습이 되었고, 그리고 이걸로 이제 평가를 했을 때, 그리고 이제 프리트레인드 온리,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또 추가적으로 파이썬 코드를 학습시켜서 파인 튜닝한 걸 했을 때 좋은 성능을 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번역에 관해서인데요. 번역에서도 좀 좋은 성능을 냈지만, 이제 비교하는 모델이 그 버튼이 이제 540 빌리언 파라미터를 가진 반면에 다른 모델은 이제 10 빌리언 정도의 논문이어서 이거를 이렇게 비교하는지에 대한 약간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국어 제너레이션에 관한 건데요. 이 원샷으로 학습한 거에 대해서 그냥 했을 때보다 이제 파인 튜닝을 했을 때 좀 팜 같은 경우에서 다른 이제 기존의 소타보다 성능이 그렇게 월등히 뛰어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인 튜닝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고 하고, 이제 영어와 영어가 아닌 거에 대한 성능 차이, 그리고 원샷 파인 튜닝의 갭, 그리고 뷰샷의 이제 이거는 이제 뷰샷으로 한 거에 처음 이제 시작 그거이기 때문에 좀 더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좀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국어 이제 QA 관한 멀티링구럴 QA인데요. 뭐 당연히 놀랍지 않게도 뷰샷과 파인 튜닝한 거에서 큰 성능 차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모델 스케일에 따라서 또 분석을 했는데요. 이제 8B, 62, 540B로 아까 세 개로 나눠서 학습했다고 했는데, 뭐 그냥 단조롭게 모노노미컬리하게 그냥 성능이 증가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밸류에이션 내용이었고요. 이제 디스커션에 관해서 파트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큰 모델의 경우 이제 그런 학습 예제들을 그냥 외워버릴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요. 이거 뭐 흔히 말하는 오버피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우려를 해서 실험을 했는데, 어떻게 실험했냐면 이제 처음 50개 토큰을 했을 때 똑같은 이제 50개 토큰이 중복되면 그게 이제 기억했다는 증거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델 스케일에 따라서 봤을 때 이제 기억하고 있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면서 작은 모델보다 뭐 기억하는 비율이 높아졌다고 했고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관용구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기억
어느 정도 기억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보다 좀 더 높은 기억률을 보여서 그냥 외워버린 예제들이 몇 개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봤을 때 희소한 것들, 예를 들어서 책의 문장 같은 건 굉장히 희소해서 이제 기억하는 문장들이 좀 없었던 반면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이선스 같은 코드가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기억하는 비율이 굉장히 이제 높은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셋 오염에 관한 내용인데요. 그 학습하는 데이터와 이제 평가하는 데이터가 인터넷에서 가져온 데이터와 약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겹치는 게 조금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ngram을 사용해서 몇 개의 단어가 이제 일치하는지 보고 여기에서 이제 8g을 사용해서 그게 이제 있으면 데이터셋이 오염되었다고 하고요. 이제 그거를 클린즈 했을 때와 그냥 했을 때 성능 차이를 이제 비교하고 있습니다. 포지티브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한 거기 때문에 그 데이터셋이 오염되었다는 거에 이제 반대하는 그런 증거가 될 것 같고요. 성능이 감소한 경우에는 데이터셋 오염이 이제 성능 증가하는데 치트가 됐다라는 거에 대한 그런 포텐셜한 증거가 된다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xploring explanation이란데요. 여기서는 이제 그냥 이제 물어본 농담 같은 걸 이제 어떻게 대답해 주냐, 어떻게 해석해 주느냐에 대한 그런 프롬프트를 좀 붙여놨는데요. 이런 거를 그냥 단순히 보여줌으로써 그냥 보기만 하는 것도 이제 라지 모델이 어떤 다양한 것을 할 수 있는지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섹션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번째는 이제 그 representational bias analysis인데요. 성별과 이제 종교 그런 거에 대한 편향에 대한 겁니다. 프리트레인드 랭거지 모델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지 모르는데 그런 건 이제 좀 편향된 그런 것도 같이 학습한다는 건데요. 위노젠더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간호사와 이제 전기공 이런 직업에 대한 성별을 이제 객관식으로 묻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뭐 이제 객관식과 주관식이 있는데 둘 다 이제 이걸 했을 때 높은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퍼스펙티브 API를 통해서 이건 성별, 인종, 종교에 대한 그런 편향 정보를 조사했는데 뭐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이제 톡시티 프레딕션이 높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제 남아있는 오픈 퀘스천인 스케일링, 모델 크기를 키웠을 때 대한 질문인데요. 아까 인트로덕션에서 설명드렸듯이 이 라지 랭거지 모델, 이제 랭거지 모델 성능을 좋게 하는 데에서 이제 모델 크기를 넓히는 것, 그리고 그런 학습한 토큰의 수를 늘리는 것, 그리고 학습 데이터를 깨끗이 하는 방법, 그리고 희소 모델을 사용해서 컴퓨팅 코스트 증가 없이 하는 4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 파운 같은 경우에는 그 모델 크기를 키우는 방법으로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 62B 같은 경우에 일부 이제 GPT보다 좋은 성능을 내는 걸 보여서 단순히 이제 모델 크기를 키우는 게 전부가 아닌 것 같다. 이제 여기서 봤을 때 여기서 에밸레이션 스터디는 하고 있지 않지만 이제 데이터셋의 품질이 좋아져서 이런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었던 측면도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3가지 결론을 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퓨샤 랭거지 모델이 이제 정체되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준다고 합니다. 둘째는 이제 추론 모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엔드 유저에 대해서 이 모델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신뢰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이제 다른 언어 모델을 학습하는데 이게 아이디라는 네트워크 아키텍처인지 그리고 이런 학습하는 스키마가 맞는지에 대한 거에 대한 거는 이제 그냥 기존에 있는 논문을 그대로 차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아직 열린 질문으로 남아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결론이었고요.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긴 발표였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